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최근에 김천의 한 주간보호시설에서 원장과 종사자가 함께 치매가 있는 어르신께 참담한 수준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주간보호시설의 원장이 어르신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서 무릎으로 어르신의 가슴을 짓눌렀으며 요양보호사들은 끈을 가져와 어르신을 묶었고 담요로 어르신의 얼굴을 덮어 숨을 못 쉬게 그 위에 올라타기까지 하는 등 어르신 한 분을 상대로 15분 넘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할 짓이냐, 영상을 보니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는 등의 반응과 함께 모두가 매우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한 쇼킹한 수준의 노인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인인권보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도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노인학대 사건은 개인의 인성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저급한 근무 문화, 장기요양 요원의 직업의식 결여, 전문성 부족, 전반적인 우리나라 장기요양 기관들의 운영 및 관리 수준 미달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매뉴얼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학대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서는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떠한 노인학대 사례도 발생하지 않게끔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통해서 우리 기관의 서비스 및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문제가 된 사건이죠. 김천 주간보호센터의 노인학대 사례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트라우마로 남으신 건지 자꾸 기억이 돌아오시고 정신이 있으실 때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점점 노인 세대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노후를 거기서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좀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이제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자, 보신 영상 정말 충격적이죠? 이러한 어르신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르신 학대는 우리 사회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만 해도요, 16,973건으로 2019년 16,071건 대비 5.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 발생 현황은요, 해마다 줄어든 경우가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만 해도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도 19.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학대의 유형으로서는요,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가 40%, 방임, 경제적 학대 순이었고요. 발생 장소는 가정이 88%, 생활시설이 8.3%, 이용시설이 1.5%,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에 있어서는요, 아들이 34.2%, 배우자가 31.7%, 그리고 기관이 무려 1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차근하게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을 때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 과연 왜 발생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요원의 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기요양요원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르신에 대한 강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즉,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인성이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저급한 근무 문화 또한 큰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장기요양 기관들마다 각자의 근무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어르신들께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 있고 따뜻한 모습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장기요양 기관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관에서는요, 종사자분들 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이 잦고요. 또 어르신을 대할 때에도 거친 모습이 나온다든지, 자, 이렇게 각각의 장기요양 기관마다 근무 문화가 있는데요.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대부분 저급한 수준의 근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 기관의 근무 문화가 어떤지 모든 직원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정신이 결여된 것도 노인학대와 직결되고요. 장기요양 요원의 직업의식이 결여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으로서 직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업의식이라는 것은 물론 급여 수준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급여를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나의 직업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갖는 이러한 직업의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직업의식이 결여되었을 때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장기요양 요원의 CS 교육, 즉 고객 서비스 교육 같은 이러한 서비스 관련 교육이 부족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 어르신의 행동에 대한 장기요양 요원의 적절한 대처 역량이 부족했을 때에도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장기요양 요원분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짜증이 폭발해서 노인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요원분의 충분한 휴식 부족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노인학대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기관들의 운영, 관리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학대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노인학대의 정의부터 그리고 유형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학대의 정의부터 먼저 보시면요.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서는요. 가정학대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학대, 그리고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기타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인학대가 무엇이고 노인학대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먼저 신체적 학대부터 보실 텐데요.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르신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어르신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어르신을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 자, 여기서 집 안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집에 대한 부분을 시설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어르신을 시설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 어르신을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거나 어르신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 자물쇠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어르신을 시설 밖으로 끌어낸다든지 어르신을 시설 밖으로 쫓아내거나 어르신을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어르신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을 폭행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어르신을 발로 차는 행위, 어르신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어르신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어르신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어르신의 목을 조른다든지 어르신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면서 짓누르는 행위, 어르신의 몸을 발로 밟는 행위, 어르신을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어르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 행위, 어르신을 핥히거나 꼬집는 행위, 어르신을 입으로 물어뜯거나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어르신을 폭행하는 행위, 물건을 던져서 어르신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칼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어르신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께 화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이면서 어르신을 폭행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을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어르신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예를 들어서 끈으로 묶는다든지 수갑을 채운다든지 손, 발목을 묶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해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서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키거나 어르신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
밥통이나 냉장고로부터 단절시킨다든지, 어르신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키거나, 어르신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 심장 관련, 당뇨, 혈압과 관련된 이러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어르신께서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어르신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해서 일을 강요한다든지, 어르신께서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어르신께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약물을 사용해서 어르신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인데요. 어르신께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 중에서 정서적 학대를 살펴보실 텐데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께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죠. 자, 예를 들면 어르신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행위인데,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어르신께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어르신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어르신의 일상생활, 식사, 일상용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또한 어르신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어르신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어르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거나, 어르신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든지,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어르신의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특히 어르신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도 정서적 학대인데요.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시설에서 나가라 등의 협박, 위협이 있고요. 어르신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어르신께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든지, 어르신께 혐오스러운 말을 하거나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어르신께 창피를 주거나 어르신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든지, 어르신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행위들입니다. 또한 어르신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요. 어르신의 거취 결정에서 어르신을 배제시킨다든지, 어르신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에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학대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성적 학대인데요. 어르신께 성폭력을 행하는 거죠. 어르신께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어르신께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하거나, 어르신께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어르신께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든지,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어르신을 성폭행하는 것이 성적 학대입니다. 또한 성적 학대에는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도 해당이 되는데요.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서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든지,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죠. 성적 언행 등으로 어르신께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알몸으로 목욕시키거나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든지, 어르신께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 행위를 보게 하거나 어르신께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든지,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 행위가 바로 성적 학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근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르신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어르신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경제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이러한 경제적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는요, 어르신께서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든지, 어르신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든지, 어르신의 재산 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어르신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하거나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입니다. 또한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인데요. 어르신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연금, 재산을 가로챈다든지, 어르신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적 부조,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이러한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한다든지,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거나 어르신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든지, 어르신께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어르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경제적 학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범죄죠, 범죄. 또한 어르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인데요. 어르신 소유의 부동산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든지, 어르신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하거나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의 신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든지,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든지,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든지, 대리권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어르신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했지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임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나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방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방임인데,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방치하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청결 유지, 목욕이나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 청소 같은 행위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방치한다든지,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홀로 거주하게 하거나 어르신께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든지, 어르신께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 같은 이러한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모두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인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든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생활 관련 업무,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방치한다든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사회활동,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같은 이런 부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이다. 그리고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어르신께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인데요. 어르신께 필요한 보장구,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같은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거나 어르신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하는 행위, 질병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간병을 소홀히 하게 해서 악취나 욕창, 염증 등이 발생하게 방치하는 것이 모두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방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노인학대가 바로 자기방임인데요. 어르신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어르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 또 어르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든지,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어르신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위협받는다든지,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거나 어르신께서 자살을 시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방임입니다. 자,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 마지막으로는 유기가 있는데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죠. 의존적인 어르신을 유기하는 것인데, 어르신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거나 인지기능을 상실한 어르신, 치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죠. 이러한 어르신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든지,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어르신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모두 유기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노인 학대 행위들은 모두 범죄이기 때문에 법에서 처벌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노인 학대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겁니다. 자, 먼저는 어르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어르신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어르신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어르신께 구걸하게 하거나 어르신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어르신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들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서 노인학대를 신고했는데 그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않거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데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아셨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신분이, 나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노인학대를 보시고서도 노인학대를 신고 안 했다라면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행해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는 누구도 어르신을 학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어르신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충실히 수강하셔서 우리 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노인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셔야만 되겠죠? 특히 종사자분들만 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들 그리고 어르신까지도 다 함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몸과 정신에 혹시라도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하게 근무해서는 안 되겠죠. 피로도가 쌓이면 노인학대를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어르신의 이상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직업의식을 키워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의 직업에 대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때에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원회의를 상시적으로 하면서 혹시 우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직원회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도록 항상 관리하고요. 어르신께는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종사자 CS 교육, 고객 만족 서비스 교육을 실시를 해서 철저히 수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기관과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 기관과 어르신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키워가면서 모두 함께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우리 기관의 근무 문화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어르신께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르신은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요. 개인적 요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시고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어르신들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또 시설 내외부 활동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와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재반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권리가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권리이고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만 하는 어르신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노인학대가 발생한다라면 빨리 이 노인학대 상황을 파악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를 꼭 알아두셔야만 되겠죠. 먼저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든지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 또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동,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거나
어르신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또 어르신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면 즉시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는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1577-1389번입니다. 두 번, 세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는 전화번호죠. 1577-1389, 1577-1389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관할 시군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인학대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실 때는요, 전화 한 통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실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적극성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하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학대를 신고하실 때에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학대 정황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죠. 특히 학대 정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분은 누구신지, 또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학대로 보여지는지, 현재 학대를 받고 계신 어르신의 상태는 어떠신지 등을 파악해서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고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서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고하셨다고 나의 신원과 신분이 노출될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적극성을 가지고 정확한 학대 정황을 파악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잘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처럼 가급적이면 끝까지 그 신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인학대의 원인에서부터 구체적인 학대 행위, 예측 징후, 신고 방법까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보셨다시피 노인학대는 어르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처벌로 인해서 학대하는 사람의 삶도 처참히 파괴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 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노인학대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노인학대를 가장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노인학대를 가장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노년의 삶에 불편과 우울감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 친절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눠주시는 날개 없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많이 힘들고 고되지만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어르신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